또 어떤 변호사이길 원하는가? 변호사 마케팅이 쉽지 않은 이유. 어떤 이유로든 개업 변호사가 되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마케팅이다. 당신이 전문 분야에서 얼마나 출중한 법률지식을 쌓았는지, 고용 변호사 시절 얼마나 좋은 숙련을 가졌는지는 몰라도 이제 관건은 수익이고 수익은 고객을 통한 수임에 있다. 따라서 수임을 낳는 마케팅 파이프라인을 가져야 한다. 그동안 그 마케팅 역할을 관장해왔던 사무장들이 점점 득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많다 보니 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가 급감하고 자연스럽게 고객과 닿아 있는 사무장이 힘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사무장펌 아닌가.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많은 변호사들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말만 하지 새로운 마케팅 동력을 구축하는 것은 그저 망연자실하게 지켜만 보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마케팅 기법을 몰라서 그런 것인지 살펴보자. 일부 변호사는 새로운 기법을 적용해서 수임할 것이다. 그러나 단언컨대 여전히 많은 변호사들은 팔 걷어 붙이고 이 마케팅 작업에 전력 질주하는 것을 고민한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 아니 변호사가 세일즈맨도 아니고 웬 마케팅? 어떻게 한 공부인데 최고의 전문직 변호사 관리는 따로 있는데 마케팅 세일즈는 내 영역이 아닌데 라는 인식이 문제이다. 한번 돌아보자. 요즘 힘든 전문직이 변호사뿐일까? 의사, 회계사도 힘들어하고 있다. 수익 문제로 폐업하는 개헌이가 속출해 의사들도 월급직을 선호하고 있고 회계사들도 갈수록 몸값이 떨어져서 크게 고민하고 있다. 변호사, 의사, 회계사도 영업 기반이 약하면 수익성이 악화되고 먹고 살기는 점점 어려워진다. 변호사는 법률 지식을 근간으로 하는 비즈니스맨이라는 인식을 놓으면 안 된다. 사업은 고객이 주는 대가로 수익을 낸다. 그런데 사실 많은 변호사들이 합격하기 위해 몇 년간 공부만 열심히 해온 책상머리 출신들이라 아무래도 이러한 전환이 쉽고 빠르게 되지 않을 수는 있다. 이해가 된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마케팅 기반이 없는 변호사의 앞길은 갈수록 막막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더욱이 5년 후면 3만 변호사 시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미지상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전문직이 마케팅하는 것에 대해 과연 대중이 좋게 봐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영업이란 단어에서 많은 변호사들이 자동차 영업이나 보험 영업을 떠올리면서 진저리 친다. 자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영역일 뿐 아니라 그런 활동을 위해 수년간 고생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이와는 별개로 특정 분야 전문 변호사 중 상해나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경우 광고 문구를 작성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기는 하다. 예를 들어 감방에 갈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라든가 3도 이상 하상을 입은 사고에 대한 합의는 제 전문입니다 라는 것도 왠지 어색하고 이상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문구들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큰 걱정거리는 아니다. 변호사 광고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혼란.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홈페이지 링크 및 키워드 검색 서비스를 통해 변호사 본인 홈페이지를 소개하는 방식 광고를 할 수 있다. 포털 사이트를 비롯해 국내의 신문, 잡지, 전화번호, 케이블 방송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자신을 광고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이외에도 간판뿐만 아니라 인사장, 연하장, 달력, 명함 등의 유인물 또는 복사물과 안내책자, 기념품, 법률 상담, 설명회 등을 통한 광고도 가능하다. 그러나 변호사가 일정 무료 법률 상담에 따라 포털 사이트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는 경우는 다르다. 변호사가 간접 광고 형태로 이익을 얻고 형식적으로 무료지만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포털 사이트는 이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영리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동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돼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인터넷 등 광고 기준 제3조에서도 제3조는 변호사를 통해 일반 법률 소유자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하는 경우 회비, 사용료, 수고비, 리베이트 등 금품 기타 이익을 얻게 하거나 약속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은 현행 보통 법무법인의 경우 건물 앞 층별 안내문을 통해 광고가 해정해지고 있기에 현수막은 변호사의 품위와 관계 있는 것으로 봐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외에도 변호사가는 광고이면서도 광고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광고 전담, 명함 등 광고물을 신문이나 기타 다른 매체에 끼워 배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어주는 일, 확성기, 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협회에서 자격 등록 신청이 수리되기 전이나 소속 지방변에서 입회 신청이 허가되기 전에 미리 변호사 업무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동차, 전동차, 기차, 선박, 기타 운송수단의 내부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와 불특정 다수인에게 팩스나 우편,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중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광고 방법은 소속 지방 변호사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며 지하철 역사 내의 변호사 혹은 법무부인의 조명 광고와 법률 상담 형식의 광고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또 광고 방법에 있어서 현재 및 과거의 의뢰인, 친구, 친족 및 이해 준하는 사람 이해의 사람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동의나 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를 한다고 규정한다. 변호사는 주로 취급하는 업무인 민사법, 부동산 관련법, 손해배상법, 가사법 등을 적절히 선택해 표시에 광고할 수 있으나 전문 표시의 경우 변호사 전문 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 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어. 그러나 최고, 유일, 기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해 변호사 자신이나 업무에 대해 광고할 수 없다. 유료 또는 무료 법률 상담에 관한 사항도 광고할 수는 있으나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 상담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갖는 경우나 변호사 또는 법률 상담의 대상자가 법률 상담 연결 또는 알선과 관련해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제한된다. 일반인들이 좋은 변호사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는 좋은 변호사와 좋은 로펌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는 비단 변호사 시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전문직에 적용된다. 대형 로펌이나 전관 변호사에 준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람들은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난감하다. 그래서 일단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 변호사가 해당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레퍼런스가 아무래도 잠재 고객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률지식이 탁월하고 승률이 높은 변호사라도 중요한 것은 잠재 고객이 그렇게 인식하는가 여부이므로 효과적인 마케팅은 더욱 중요하다. 마케팅 세일즈를 못하게 하는 감춰진 복잡한 속내. 내 고객은 달라요. 그들은 세련되고 우아한 화이트 칼라여서 이러한 산티나는 마케팅 세일즈 활동을 싫어할 겁니다. 내 고객층은 현장직인데 그 단순한 사람들한테 이런 복잡한 내용을 알려줘도 씨알머리도 먹히지 않을 겁니다. 직접 편지를 하라고요? 비윤리적이지 않나요? 그렇게까지 해서 먹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이 분야 최고 변호사를 검색했을 때 내가 당당하게 제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면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내가 변호사가 된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이 바닥에서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나요? 변호사 광고? 그거 어림없는 일입니다. 경제가 점점 안 좋아져서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갈수록 수임으로 버텨나가기 힘들 겁니다. 수임도 안 돼서 임대료도 못 낼 지경인데 돈을 들여 판촉을 하라고요? 그럴 여유도 의지도 없다고요. 지금 맡은 일 처리하기도 급한데 그런 것까지 하라고 하는 건 정말 무리예요. 힘들지만 그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로펌이 기업이 영업세계로부터 벤치마킹할 점. 로펌도 격심한 경쟁 속에서 저마다 우위를 점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규모별로 비슷한 경쟁 로펌과의 승중 경쟁에서 치열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 현재 상황이 갈수록 만만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변호사 합격자 수가 급증하고 경제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법조인들은 사명감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그 사명감을 유지하면서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법조계 바깥 세상에서 실마리를 풀어볼 여지가 있다. 기업의 영업세계에서는 고객에게 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고객 접점에서 세일즈맨들이 고객에 주는 인상, 즉 호감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에 준하는 준비가 된 세일즈맨을 투입한다. 변호사업계에서는 흔히 법률적인 숙련도와 승소율이 뛰어나면 곧바로 수임과 직결되는 식의 사고가 만연해 있다. 과연 그럴까? 많은 경우 의뢰인은 사정이 급하면서도 막상 대면한 변호사의 인간적인 댐댐이나 이미지가 별로 내키지 않으면 수임 결정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기 처지에 대한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변호사 실무수습에서 이러한 대인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하는지 궁금하다. 하지만 여러 변호사들이 인터뷰 자료를 보면 대부분 자료 조사 및 사건 자료를 보고 검토 의견서를 써보는 것이 고작이다. 따라서 사람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절실하다. 물론 워낙 급한 경우라면 이러한 사항들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할지는 몰라도 기업이나 단체의 고문 변호사, 로펌 변호사, 사내 변호사 모두 공감대 형성 능력이 갈수록 더 중요해진다. 신참 변호사의 경우 실물이 익히고 전문성을 넓히는 일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본인이 타인에게 어떤 식으로 보여지고 어떤 느낌을 주는지에 대한 트레이닝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 잠재 고객에게 연락 오게 하는 일, 많은 미팅을 잡는 일, 잡은 미팅권 중에서 최다 수임을 하는 일 모두가 중요하다. 일반인들은 변호사에게 오는 걸 주저한다. 자기 여력으로 버텨보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조하고 예민한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사소한 점도 크게 느껴지므로 의외의 이유로 수임 의뢰를 주저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유연하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법을 꼭 배양해야 한다. 변호사에게 마케팅이란 의뢰 상담 약속을 만드는 것까지 투입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세일즈란 상담 고객을 만나서 결국 수임을 따낼 때까지 노력을 말한다. 개업 변호사는 혼자서 이 두 가지 영역 일을 시스템화하여 가동되게 해야 한다. 자이건 타이건 일단 개업 변호사가 되었다면 두 가지 영역의 일을 다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초반에 집중해서 애를 써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는 곳이 별로 없다. 대형 로펌이나 중견 로펌은 조직이 형성되어 있고 경륜 있는 멘토가 있어서 정교한 멘토링이 가능할 수 있으나
대부분 별산지 로펌이나 개인 법률 사무소 형태여서 어깨 너머로 배우는 것마저 쉽지 않다. 신규 고객을 확충하는 일도 중요하다. 개업 초기에는 지인 소개로 수임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그 파이프라인이 바닥을 드러내면 가동 자금 내에서 위축되다가 결국 신규 개척을 해야 한다고 여기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이러한 영업적인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기도 하고 개인 성향에 따라 사람을 대면하는 것을 힘들어하기도 한다. 심적으로 부지런히 만나고 돌아다니려고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막상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망연자실해야 한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마케팅 시스템을 반드시 장착하고 직접 상담에서도 강력한 친화력과 교섭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틈새 시장을 잘 선정하고 체계화된 마케팅 툴을 적용하여 유망 고객 리스트를 작성하여 수임 확률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기업에서는 애초에 영업부서 인원을 구성할 때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대인 역량이 출중한 인재를 배출하는 데 익숙하다. 하지만 변호사업계는 이러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전수하는 곳이 현재로서는 별로 없다. 대형 로펌은 자체적으로 교육 파트가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수하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그나마 도제의식이라도 선배 변호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업계의 급박한 현실 속에서 선배 변호사들이 편하게 전수할 상황도 못 된다. 변호사의 수는 급격히 늘었는데 전문성과 업무력이 일천한 신입 변호사들은 더욱 막막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로펌이 기업에게 배워야 할 만한 주요한 점으로는 주요 고객 관리, 합리적이고 동기부여를 주는 보상체계, 성공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 설정들을 들 수 있다.